정부는 2029년까지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는 88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공사비로 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기 힘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압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원자재 가격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과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시공을 위하여 중간점검, 보완 시공, 손해배상 의무화 등 사후 확인제를 통해 32평 시공 기준 2,8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재료비와 노무비 변경 시 5%를 적용하는 조달청의 재경 비율이 변경되었고, 제로에너지 도입으로 가구당 130만 원 시공비 증가, 콘크리트 내구성에 대한 국가건설 기준 강화, 전기차 충전, 화재 예방 시설, 주차 대수 확대, 택배 차량 진입을 위한 높이 2.7m 시공 등 공사비 증가를 수반하는 건축 규제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장마철과 우중의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레미콘 운행의 토요 휴무제 시행 등은 공기지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국경일 등 공휴일, 공사 중지 시행, 기후변화로 비작업 일수 증가는 공기지연의 원인으로 예상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제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의 민간 적용으로 인해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 지급도 인건비 상승의 요인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신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강화를 비롯한 건설 현장의 기록관리 인력 배치는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고서는 설계 구조가 단순한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서울은 895만원, 지방은 69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상복합 프로젝트의 경우 2019년에는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580만원으로 643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2024년에는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900만원으로 뛰면서 수익이 33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의 오피스텔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만 해도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650만원으로 예상돼 토지 매입 3.3제곱미터당 1140만원부터 건물 분양까지 총 1631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공사비가 930만원으로 43.1% 올라가면서 건설사가 토지를 무상 제공받는다고 해도 821억 원 적자를 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방 오피스텔은 가격이 하락해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토지비를 영원으로 바꿔도 821억 원의 적자를 보게 돼 현재 공사비로는 이익이 크게 줄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개발 사업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당초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490만원으로 비례율이 132%여서 조합원들의 경우 평균 1억 2,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85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5억 7,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6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단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48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비례율도 123%에서 64%로 뚝 떨어져 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7억 9,3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분담금이 치솟고 있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어 정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분담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퍼지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 4,425가구로 올해 예정된 입주 물량이 36만 3,851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만 가구, 약 27.3% 감소해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이러한 공급 한파는 내년에 그치지 않고 몇 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려면 인허가부터 시작해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내년, 내후년을 거치면서 본격화할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각각 24만 5천 가구, 21만 8천 가구로 집계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평균치 36만 6천 가구, 33만 2천 가구보다 10만 가구 이상 적은 수치입니다.
인허가, 착공 실적 악화는 준공 실적 악화로 이어져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간 주택 공급 시장은 연평균 42만 9천 가구가 준공됐는데 2022년부터 착공 실적이 감소, 2025에서 2027년 준공 감소로 나타날 것입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그해 주택 착공 실적은 38만 3,404가구로 전년 58만 3,737가구보다 무려 20만 가구, 34.3%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24만 2,188가구로 더 줄어들면서 이런 영향이 내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전까진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시차는 2에서 3년이었으나 3에서 4년으로 길어져 내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예년 평균인 15만 6천 가구를 하회할 것입니다.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 입장에선 주택 건설의 사업성이 악화돼 주택 공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공사비는 2020년 대비 30%가량 올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10월 130.3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주거용 건물만 따로 빼서 보더라도 29.3% 올랐습니다. 공사비 증가, 인허가 물량 감소,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물량 대량 감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